어제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이 발탁됐습니다. 취임사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든든한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지원과 조언을 밑거름 삼아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 금융감독원장 물론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뉴스파이터를 수년 동안 해왔지만 금감원장 발탁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1999년에 금감원이 생기고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기에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들이 많이 중용이 되면서 좀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에 또 심지어 금감원장까지 검사 출신이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이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경제금융수사 전문가입니다. 그래요? 사법고시하고 그리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같이 붙었고요. 또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융감독원의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감독과 통제 이런 기능들을 정상화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 좀 들어보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 이거는 보통 수사기관에서 많이 던지는 말이죠. 아마도 전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돼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감원장에까지 검사 출신을 앉히니 야당이 가만히 있으려 만무하겠죠? 민주당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검사 경험 그리고 대통령과 친분만이 인사의 기준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검사가 금융사업을 관리할 역량이 된다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금감원장을 검사로 앉히는 것은 검찰이 금융기관들의 통장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독점을 넘어 민생 현장까지도 검찰이 장악하여 검찰공학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인사인지 검찰총장의 인사인지 분간이 가지지 않습니다. 취임식에서 밝힌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새로운 검찰의 나라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야당의 비판이 매섭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정청래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제 풍자적인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또 검사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전두환 때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란 말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란 말 회자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취지인데요. 한마디로 검찰 출신의 인사가 너무 많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앞서 이복현 원장 한번 프로필 좀 보여주세요. 일단은 확실한 건 공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 경제학과에, 그리고 CPA라 불리는 공인회계사 시험, 사법시험 동시 합격, 대박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문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여기서 전문성은 근데 수사 전문가이죠. 왜 금융감독 원장을 놓고 이렇게 시끄럽냐면은 금융이라는 부분이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전에도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들을 발탁한 임명에는 시장의 특수성, 민간의 특수성을 같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독이라는 것은 사전에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그럼 법제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다른 부처하고는 어떻게 논의해야 되지? 국회는 어떤 건 논의를 해야 되지? 굉장히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수사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장에게 필요한 부분은
수사가 아니라 사전에 관리 감독을 잘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경제에 있는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수사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금융부처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해야 될 문제, 이런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이복현 원장을 인사를 계기로 이렇게 시끌시끌한 이유는 이 한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사 출신이 올 것이다라는 논란이 또 맞물려 있었고,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던가 보훈처장 이런 자리도 지금 검사 출신이 된 거거든요. 이런 또 맥락이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금감원장 발탁에 앞서 야당의 공세 들어보셨는데 그러면 여당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재적소 인사 원칙을 지켰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라임 옵티머시스 사태 시에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의 조사도 굉장히 저는 부실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에 부여된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수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아니라 그 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지켜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배종찬 소장님, 시청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대 우리 정치사에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 같은 일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그러면 그때 당시 정부는 왜 그럼 검사 출신 금감원장을 앉히지 않았지? 이런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라는 것도 지나치면 그게 적재적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다 찾아봤느냐? 금융감독원장 감이 되는 사람들을 찾다 그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인가? 네.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검찰 출신만이 일을 가장 잘하는가? 또는 검찰이 제일 잘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은 발탁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임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보면은 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보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해야 되고 또 균형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것이 지역 따지고 학력도 좀 따지고 학교도 따지고 출신도 따지고 또 성별도 따지고 연령도 따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능력이 있고 앞으로 성과를 낸다면은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또 발목 잡고 있는 것도 인사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찾고 더 다양하게 네. 넓은 인재의 풀에서 찾아낸 것이 이 결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비판하는 데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한꺼풀 더 들어가면 언론들 표현을 보니까 뭐 윤석열 퀴즈 또는 윤석열 사단의 막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한 인연이 있는 인물이 됐다. 지금 이런 거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를 넘어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크게 인연이 없는 검사를 이런 자리에 앉혔다면 비판이 조금 덜할 수도 있는데 과거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해서 인연이 좀 있었고요. 그래요? 가장 최근에는 국정농단 사태 때 수사를 같이 했었고요. 그래요? 연소는 32기입니다. 72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아하. 예, 그런데 그 정도면 지금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표현하는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도 검사인데 왜 친한 사람만 쓰냐? 친한 사람 말고 인재풀을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끼리끼리냐? 왜 같은 친한 사람만 쓰냐? 다른 사람은 없냐? 대한민국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없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면 다 잘 썼어. 이거 이번에 잘 쓴 인사예요. 이런 칭찬 일색만 긍정적인 목소리만 있을까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검찰에 많을 거예요. 대통령이란 이제 권력이란 자리는 비밀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러면 아주 철저하게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고 너무 인사 편중이 되면 판단도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출신들을 좀 중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권력자 주변, 즉 대통령 주변에 이른바 인해장막 참모들이 다 울타리를 쳐서 세간의 비판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란 말이 못 들어가게 다 인해장막을 쳐버리면 세간의 민심을 못 읽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 주변 참모 중에는 대통령님 이거 너무 검찰 인사만 많이 쓰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아니죠. 사실은 검찰 인사들이 사실 너무 많고 또 검찰 인사는 이제 좀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있고 아마 앞으로도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제 인재풀을 좀 늘려서 이제 인재를 등용하도록 이제 좀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네.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제 계속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제까지 현재의 권력 같은 수사도 이제 계속했고 그런 부분처럼 이제 본인을 되게 많이 믿으시는 것 같고 본인이 이제까지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할 때 정말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사실은 보고서 인재를 이제 본인 뜻으로는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이제 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금융원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경제 특수통이고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그 CPA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굵직굵직한 그런 경제 수사를 진짜 많이 했고 또 그 분야에 정말 잘한다라고 정평이 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지켜보겠지만 그리고 또 금융감독원이라는 그 부분은 여의도의 이제 저승사자라고 부를 만큼 금융기관들의 이제 감독과 이렇게 규제를 사실은 하는 그런 기관의 장으로서의 역할은 사실 상당히 잘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결과를 조금 떠나서 인재는 조금 넓게 쓰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대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요직에 얼마나 포진해 있길래 민주당이 검찰 공화국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장차관급만 7명 되고요. 와. 대통령실 비서관급만 6명 이상 됩니다. 일단 한번 쫙 볼게요. 손정혜 변호사님 한번 쭉 제가 보여드리고 손정혜 변호사님 설명을 들을게요. 일단 왼쪽부터 볼게요. 법무부 장관부터 볼게요. 법무부 장관, 네.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인사기획관부터 인사비서관, 법률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부속실장, 핵심 요직이 모두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법제처장, 보훈처장, 행안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그리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한 자리 역시도 이제 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된 금융감독원까지 굉장히 주요 요직의 검찰 출신들이 포진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금감원장이라든가 국가보훈처장이라든가 공정위원장은 과거에는 이제 특수성상 그 특성상 검찰 출신들을 임명한 전례가 없던 자리다 보니까 네. 전문성에 맞는 자리 배치이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네. 일각에서는 검수완판, 그러니까 검사 수사관들이 완전한 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제. 야, 그리고 여기에는 앞서 그래픽에는 안 나왔지만 통일부 장관, 권영세 장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등등등 있어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보니까 많긴 많다. 시청자분들 진짜 많긴 많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이러한 야당과 세간의
비판과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금감원장의 검사 출신이 좀 적합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그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의 그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저 질문도 예상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술술술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들리는 단어 중에 제일 딱 귀에 들어온 건 적임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오늘 이 질문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평소에 본인의 소신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미국과의 비교도 좀 하셨고 또 이복현 신임 금감위원장 같은 경우 경제학과 출신의 회계사에 그다음에 금감원과 협업도 많이 했고 그리고 평소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은 금감원이 해야 되는 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그게 이제 사실상 법 집행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집행에 가장 최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은 이복현 원장을 선택했다는 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검사라는 측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비판 포인트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지금 검찰 인사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만 최소한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관련해서는 앞으로 일하는 걸 좀 보고 저희가 추가로 비판을 해서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이 개인에 대해서는 네. 그런 데도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업무 능력 면을 좀 보고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게요. 그러면 하민경 변호사님, 아직 이 정부의 이 전체 인사에 뭐 다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자리에 추가로 검사 출신이 또 들어앉을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겠네요. 네, 저는 이제 배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백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소신이 있게 사실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것으로 이제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저 또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떨어지거나 이게 인선이 안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장애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좀 소신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재적소에 뭐 검사라고 이게 등용하지 못할 거냐 이런 부분으로 사실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요직이나 이런 부분에도 검사 출신 충분히 사실은 등용을 할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 보이고 이제 앞으로 결과가 이제 말해줄 것이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처럼 사실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 받았을 때 들려왔던 말 중에 귀에 쏙 들어왔던 게 과거엔 민변 출신들로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라는 게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민변 출신이 많았습니까, 요직에? 예, 많기는 많았었죠. 뭐 정치권에 진출한 인물들도 있었고 또 대통령이 발탁한 인물들 중에도 민변 출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진국 전 민정수석, 이용구 전 법무실장, 황희석 전 인권국장, 그리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뭐 진선민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다 모두 민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대통령의 지금 화법을 보면 이게 과거 정부에도 이렇게 했는데 왜 나만 그래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런 건 맞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너무 한쪽에 편중 인사가 되지 않도록 가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정답인 것이죠. 그런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검사 출신이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대통령의 인사는 통치행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굉장히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정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작은 예 하나만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저도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때 시설 관리 총괄하시는 분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 덕택에 저는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가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탈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설에 반영이 되고 시설에 턱이 많으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는 큰 장벽이 된다라는 걸 현장 곳곳에서 배우고 아예 시설 공사를 할 때부터 그것을 반영하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는 것도 오히려 방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인재 구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소신이 만약에 여론의 비판을 계속 받는데도 안 고쳐지면 그걸 우리는 소신이라고 하지 않고 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다양한 비판 여론도 대통령이 들었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변 출신으로 도배가 되지 않았냐 과거 정권에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변을 얘기를 하시는데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권력기관입니까? 말 그대로 그건 사회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1차원적인 접근입니까? 지난번에 이제 여성들이 이 공무원으로 너무 적다고 하니까 그 이후 바로 여성들 이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더 심각한 인사들로 검증 없이 추천해서 문제가 다시 초래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이제는 응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인사 스타일이나 인사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응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 배종찬 소장님, 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이나 지금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때 질문 던졌던 워싱턴 포스트 여기자 좀 데리고 와서 질문 던지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검찰 출신이 많은 겁니까? 한국에는. 검찰을 전문가로 본다면 발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능력을 발휘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전문가라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 기억날 겁니다. 2차 대전의 영웅, 사선의 미국 대통령이 조지 마셜을 국방장관으로 발탁을 해요. 조지 마셜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쓴소리를 할 건데 저 발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탁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인사 발탁이에요. 미국 이야기 아까 윤석열 대통령인데 미국은 쓴소리한 사람을 일부러 발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는 뭐냐. 근데 아까 지금 민변하고 비교를 했죠. 우리가 비교라는 것은 비교를 해서 나도 그렇게 꼭 그대로 하자. 아니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그게 아니라 비교는 내가 더 잘하자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럼 그걸 개선해서 더 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또한 민변은 성향이거든요. 그냥 법조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이에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래도 잘했던 거. 학교도 안배하고 지역도 안배하고 성별도 안배하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걸 오히려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다양성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그라들지 않고 아마 계속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